안녕하십니까 학부모입니다 여러분들. 어, 저는 논술 전형 계열별 출제 경향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제 이후에 오신 분들도 다 합격 수기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음, 지금 미리 뭐 계열별로 시험 출제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지원할지 이걸 결정하는 것이 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능과 연계해서 나의 공부 방향성을 생각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부모님들께 세 가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논술 보는 대학이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그죠? 질문하시면 절대 답을 안 하세요. 한 40개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국민대라든지 그리고 강남대 있죠. 그래서 요 대학까지 포함한다고 해서 40개 육박합니다. 여기 있는 대학들은 수리 논술이 나오는 대학입니다. 수리 논술. 즉 인문계 수리 논술이 나오는 대학들입니다. 꽤 많죠. 특징이 뭐죠? 뭐 전계열로 보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상경계 같은 경우 수리 논술을 출제한다. 특히 이른바 중위권 대학을 지향하는 학생이라면 그 수리 논술을 피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이 대학의 논술적인 특징이 뭔지 맞힐 수가 없습니다. 서강대 경영경제하고 숭실대 경상 같은 경우는요, 경제학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서강대 경영경제를 가르쳐 보니까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이 얼마나 되죠? 한 학교에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서강대 경영경제 문제를 보면요, 제가 가르치기 되게 편해요. 경제학이 나와요. 뭐 경제학 전공하신 분이 계실 텐데요. 시장 실패의 다양한 유형들이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도 합격 가능한 경제학 관련된 지식을 좀 많이 숙지하고 있다면 합격 가능한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강대 경영경제계열, 숭실대 경상계열도 1번 문항은 언어 논술인데 경제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 상담할 때 경제를 선택한 학생들은 1년에 한두 명 봐요. 무조건 쓰라고 합니다. 무조건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실제 합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볼 때는 경제를 사탐을 선택했다면 이 두 개 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믿는 눈치신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경제 진짜 몰라요. 진짜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경제적 삶이잖아요. 사회적 존재지만 우리의 삶 하나하나는 경제적인 선택의 연속이거든요. 경제학 너무 몰라요. 자, 그런데 경제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하지 않은 학생들은 지문에 대한 독해 출발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요 대학들이 특징이 뭐냐면요. 질의는 했지만 결국 제가 답할 건데요. 1번 문제 유형이 똑같습니다.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그러니까 요거는 뭘 시사하는 거냐면 출제 유형이 엇비슷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럼 걔네들 묶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성균관대 1번 문항, 경희대 1번 문항, 한국외대 1번에 갔기 때문에 이 세 개 대학 쓰는 학생들 꽤 많겠죠? 그러면 이 세 개 대학의 기출문제 5개만 풀어봐도 15개를 푸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그리고 수시 때 선택할 때도 이런 것 좀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인문계 논술 중에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 즉 언어 논술만 내는 대학과 언어 논술과 수리 논술을 모두 같이 내는 대학, 요걸 한번 특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참 길지 않아서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인문 논술 출제 유형입니다. 언어 논술만 보는 대학입니다. 국민대가 올해 처음 시험을 시행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학교 가오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비슷한 레벨 대학들 있죠? 잘 아시는 거. 국승세단 하잖아요. 물론 단국계에서 좀 처졌지만 그래도 숭실이나 세종처럼 언어 논술 문제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언어 논술 낼 것 같아요. 그리고 이대 인문계열 그리고 한국외대 인문계열은 언어 논술과 영어 제시문을 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제시문 고2 정도 수준이면 능히 독해 가능한 그런 제시문이 나옵니다. 연대는 이건 참 난감합니다. 언어 논술도 나오고요. 꽤 어려운 영어 제시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수리논술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장한다면 본고사의 가장 원형에 가까운 걸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심 없으시죠? 저도 잘 몰라요, 이 대학은. 자, 그리고 얘네들은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위권 대학들이죠. 일반적으로. 중위권 혹은 상위권 일부 대학. 얘네들은 사회계열이나 상경계열에서 주로 언어논술과 수리논술을 낸다. 그리고 수리논술의 변별력이 학교별로 천차만별입니다. 그걸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얘네들은 뭐냐면 어머니들 들어보셨을까요? 지금 관심 없어요. 지금은. 그죠? 지금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내가 저기를 우리 아이를 전혀 관심 없지만 나중에 우리 때와는 달리 대학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구나 하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대학이 가천대입니다. 자, 우리 아이에게 현실이 될 수 있으니까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키셔야 됩니다. 요 대학들이 지금 약술영 같은 경우 수리 그 자연계까지 하면 한 13개, 14개 되는데요. 문과 계열을 뽑는 학교를 쳐보면 요 정도 대학이 됩니다. 강남대가 올해 실시했는데 아무래도 비슷한 레벨의 대학과 같이 갈 것 같아요. 약술영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수리가 혹은 수리논술이나 수학에 걸쳐 있는 대학이 요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대학들이죠. 자, 그러면 제가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보는 대학 계열이에요. 연대는 전계열이 나옵니다. 근데 수학 잘해야 되냐? 3등급이면 풀 수 있어요. 문제는 수리 논술에 계산한 내용과 언어 논술을 융합을 시켜야 돼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연습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굉장히 당혹스러운 유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학 자체는 쉽습니다. 그 출제 범위 보시면 어떻죠? 요 대학들 보면 주로 수학, 수투, 확통 쪽에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유형도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이고 난도나 영향력도 큰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요거 한번 이미지를 한번 살짝 찍으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요걸 구체적 설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영향력이라고 되어 있죠. 빨간색 동그라미가 꽤 크죠.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예를 들면 한양대 상경 같은 경우 50점입니다. 언어논술 50점, 수리논술 50점인데 학교에서 채점한 거 보면요. 언어논술은 보통 합격생 답안 보면요. 47에서 50 사이예요. 거의 만점 가까이 주는데요. 수리논술 옛날에 한 3년 전 통계인데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27점이었습니다. 어렵습니다. 2등급 정도. 2학년 11월 모평 때 2등급 났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2학년 11월 모평하고요. 수능하고는 0.9 정도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니까 그거 유념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수학 2를 찍고 있다 그러면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한양대 상경계열 괜찮다. 다만 경쟁률이 120대 1, 130대 1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약술형 대학들입니다. 자, 뒷장 가볼게요.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유형별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의 유형으로 나오는 대학이 한양, 중앙, 건국입니다. 여기는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수리 논술이라 보기에는 그냥 수학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 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3등급 정도 나올 것 같아. 근데 상경계를 가고 싶어. 그럼 어디 써야 될까요? 요 대학들 써야 돼요. 요 대학들. 한양대는 좀 힘들어요. 2등급 내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취업 잘 되는 학과가 어디입니까? 문과에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은 상경계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아이들 수학 공부 열심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시 때 어느 과목이 가장 비중이 높습니까? 수학이에요. 자, 수리논술인데 언어논술 연계형이 있습니다. 요거는 언어논술과 결합해서 답안을 좀 작성하셔야 되고 경희대는 도표 그래프가 또 붙습니다. 도표 그래프하고 수리적 계산. 좀 복잡하죠? 하지만 실제 써보면 학생들이 쉽다라고 해요. 영향력이 작은 이유는 뭘까? 이 두 가지가 당락에 큰 변수는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요. 절대적이라 보시면 돼요. 절대적이다. 그리고 경제학 포함한 숭실대 이화여대.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되게 제가 문제 풀 때 황당해요. 4등급 정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 점수의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합격자와 불합격자. 그거를 좀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술형 같은 경우는 수학 저점 등급 4에서 5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힘들 수 있어요.
5등급 좀 힘들 수 있고 4등급 때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뭐 약술형대학교 일부만 써놨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지원 전략 말씀드리면요. 한양대는 2등급 되면 한양대 한번 써봐라. 그리고 중앙건국, 숭실, 연세경이 정도면 상등급 가능하다. 그리고 이화여대 4등급 가능하다. 그리고 요 약술형대학들 4등급 대 혹은 5등급 대. 뭐 5등급 대도요. 5등급 초반이고 국어 만점 맞으면 돼요. 물론 가천대는 합격 가능성이 좀 떨어지겠지만. 그리고 그럼 지원 전략 어떻게 되냐? 자, 사회상경계는 눈여보셔야 됩니다. 수학 수능 등급이 걸맞는 대학을 지원을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실력 올려야 되고요. 시질 반영률과 난도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언어논술 실력이 취약해도 수학 실력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한번 찍어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거는 실제 통계입니다. 재작년 통계인데요. 합격자 점수가 꽤 크죠. 이화여대 인문은 76, 사회상계 61. 그러니까 수학에서 점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발 인원 보면요. 많잖아요. 많은데 요즘은 아이들이 사회상경계를 잘 안 쓰려고 그래요. 왜? 수학을 못하니까. 그래서 실제 통계 자료 보시면 알 거예요. 보시면 인문하고 사회상경 계열의 지원 그 형식 경쟁률만 보더라도 2배 이상 차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문 계열의 지원율의 절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서워서 피하는 건데 제가 볼 땐 무서울 게 없거든요. 저도 푸는데. 자, 제 수업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제 수업은 그래서 사회상경계 쪽 논술만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파이널 때 수리 논술도 가르쳐요. 좀 꽤 이제 단연가 가르쳤기 때문에 아이들 입시 지도할 때도 사회상경계에 관심 있으면 어떤 방식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아이들한테. 제 경력은 이러고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원래 1시간짜리인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제 수업의 특징, 갑자기 읽기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아마 프린트물에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요. 수업은 1교시 때 유형별 해결법 하고요. 2교시 때는 쓰기첨사. 4교시 때는 그날 쓰기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제 교재고요. 이걸 단계별로 진행을 합니다. 사고력의 단계별로 교재를 구성했고요. 요거는 아이들한테 배부하는 성적표입니다. 아이들 글쓴 거에 대해서 성적을 매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총평입니다. 요 자료는 나중에 아이들 수시 지원할 때 아이들의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데 참고용, 아주 강력한 참고용이 됩니다. 특정 유형에 대해서 잘 썼던지 아니면 특정 대학 유형에 잘 썼던지를 제가 성적표를 보고 이제 판단해서 아이들 수시 지원에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상담 일정들입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1대1 첨삭이기 때문에 첨삭과 동시에 상담이 항상 가능해요. 항상 상담하는 애 있어요. 그 꾀꼬리 같은 애들 있잖아요.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매번 이제 선생님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해가지고 유난한 아이들인데 저는 그게 즐거워요. 아이들 대화하는 게. 그래서 상담은 실질적으로는 매일 있는 거다. 매번 수업 때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때 여름부터 이제 수시 시즌에는 이제 심층적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